네, 지난주에 세금과 관련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이 뭐 또 발표되자마자 하루 만에 좌초 위기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재테크만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테크라고 하죠. 설명을 정말로 쉽고 깔끔하게 해주시는 고경남 세무사님 모시고 이번 개편과 관련된 의미와 또 영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출동해 주십사 연락을 드렸더니 또 바로 이렇게 출동을 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오늘도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네. 내용을 또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빨리 하는 게 좋다. 자료도 또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기대가 큽니다. 괜찮습니다. 자, 일단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12일에 네. 이제 발표가 됐어요. 네. 이름하여 상속세 과세 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 취득세 도입 방안이라는 자료의 제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고 여기서는 어떤 점을 쟁점으로 네. 봐야 될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에 좀 사족을 붙인다고 네, 하면 좋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각오하고 듣겠습니다.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될 이런 내용들만 거 너무 좋아요. 네, 포인트로 좀 짚고 넘어가고자 좀 자료는 만들었고요. 쉽게 이해하는 네. 일단은 가장 큰 쟁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상속세 체계를 전부 다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수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 상속세법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제 유산세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이 유산세라는 게 뭐냐면 피상속인 이제 작고하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상속인들이 다 있는데 자녀들이 각자 얼마를 받아가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거와 관계없이 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럼 세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그 나온 세금을 각자 받는 비율만큼씩 납부하는 구조가 현행 상속세법이다. 그러니까 남긴 유산에 대해서 네, 그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걸 n분의 1로 나누는 형식. 그렇죠. 그게 현행 상속세. 네. 그러면 현행 상속세법에서 세율을 취하고 있는 구조를 보면 네. 10%부터 단계별로 최대 50% 구간까지 올라가는데 네.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일단은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내가 얼마를 받는지랑은 관계없이 높은 세율 구간에서 세금이 부과가 될 거고 네. 그걸 나눠 갖는 효과가 되겠죠. 구조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현행 상속세 체계가 이제 전체적인 뭐 OECD 국가나 여러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에 비해서는 조금 비합리적이다. 예, 각자 받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과한 세금 부담을 부담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 그거를 이제 사실은 현재 정권이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네. 그거를 지금 이번에 다시 또 한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세가 징벌적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도 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소득세도 다 부담을 했는데 또 한 번 우리 가족끼리 이중과세. 예, 넘어가는데 이중과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법 자체가 그 표하고 있는 좀 취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네. 하면 약간 부의 대물림을 조금 사회적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큰 재산이 계속 세대를 대물림하는 걸 조금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뀐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유산세라는 부분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유산취득세라는 목적의 세금으로 바꾸겠다라는 건데 유산취득세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현행 증여세법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 네, 증여세법은 우리가 자녀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하지 우리 가족 자녀들한테 전체를 얼마 주는지를 계산을 해서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나눠내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받을 몫에 해당하는 세금만 정당하게 납부하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산세보다는 합리적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전에 상속세법이 처음에 발달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뭐 누가
얼마를 누구한테 줬는지 다 추적하기가 힘들다 보니 전체 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를 하고 그 외에는 뭐 알아서 해라. 네. 약간 이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시스템이 발달도 너무 잘 돼 있고 뭐 흘러가는 자금의 흐름도 다 추적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행 시스템과 맞춰가지고 유산취득세 방식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또 여기서 중요한 거 네. 이게 지금 확정은 아니잖아요. 네, 확정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고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시행 시기는 2028년도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28년도에 시행이 될 때까지는 또 수선의 작업들이 막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겠죠. 있는데 취지와 어떤 식으로 바뀔 건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유산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 금액에 대해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나온 세금을 상속인들끼리 나눠서 내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에 대한 상속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50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를 하고 그럼 당연히 높은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가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50명이다. 그럼 각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실적으로는 1억씩밖에 안 되겠죠. 똑같이 나눠 갖는다 하면. 근데 세금에 대한 계산은 50억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 실제 수중에 떨어지는 자기 금액은 1억밖에 안 되지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약간 비합리적인 구조가 되죠. 네. 이거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게 된다라고 네. 하면 50억 원이라는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50명의 자녀가 각자 1억 원씩 받는다. 이걸 기준으로 1억 원에 대한 각자 받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끝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고요. 이 구조가 세율 자체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세부담이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1억을 물려주시는 부모를 둔 사람이 1억을 네.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는 돈은 상대적으로 상속세가 좀 적은데 네. 50억을 가진 부모를 둔 사람이 1억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똑같이 1억을 받았지만 돈을 네. 더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렇죠. 구조였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50명의 자녀가 50억을 기준으로 1억씩 받았다라고 해도 납부하는 세금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는 부자 부모를 뒀던 그렇지 않든 네. 1억을 받았다면은 똑같은 똑같이. 구조가 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유산취득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얼핏 같습니다. 들었을 때 매우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세 방법의 차이를 한번 조금 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계속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긴 하지만 이 유산세는 과세 중심이 누구의 중심이냐? 그러면 망자, 돌아가신 피상속인분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금을 부담을 한다. 네. 근데 유산취득세는 현행 증여세와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네.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건 결국 이제 세율이 다르다라는 건데 네. 적용 세율이 그러니까 망자의 재산이 많을수록 더 세율이 높아서 거기에 의해서 상속세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율이 상속세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가면 이제 과세 표준 1억 원까지 이하는 10% 세율 구간이고요. 그 위부터 20%, 30%, 40%, 50%까지 해서 과세 표준 기준으로 30억이 넘으면 네. 일단은 최고 세율 50%가 적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뭐 일괄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요.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용해주는 공제를 일괄공제라고 하죠. 5억 원으로 놓고 있는데 네. 이 금액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원래 기초공제라는 2억 원의 금액이 있고요. 네. 상속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적용해주는 2억 원의 금액과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 또는 미성년자가 있다라면 뭐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연수에 연당 1천만 원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네. 곱해서 이제 금액을 만드는데 이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그래도 5억 원까지는 세금 없게 해줄게 라는 금액으로 5억 원을 거의 대부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현행 기준에서는 이 5억 원에 대한 공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게 되면 공제 금액이 사라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번 개편안에서 봤을 때 이 5억 원에 대한 공제를 전체 재산에서 5억 원만 빼주던 걸 만약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네. 상속인당 5억 원으로 바꿔준 거죠. 인당 5억 원. 네. 그러면 상속으로 인해서 받게 됐을 때는 내가 얼마를 받든지 간에 나를 기준으로 상속인 한 명을 기준으로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이면 각자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단은 상속인들 각자 기준으로는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공제죠. 그게 다 합쳤을 때 50억이 돼. 그렇게 돼도 내가 받는 금액은 5억 5억 원이면 원이니까. 세금이 없는 거죠. 아. 10명이다라고 했을 때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50억 원의 상속 재산이 있다. 그러면 원래 현행대로 가면 50억에서 5억 원의 공제만 차감이 되고 나머지 45억 원을 이제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지금은 10명의 자녀가 5억씩 받는다라고 하면 네. 전부 다 상속세 없이 5억 원씩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왠지 그 말씀을 들으면은 예전에는 뭐 누구한테 몰아주고 뭐 주로 이제 장남이나 맞아요.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이런 세금 제도가 정말 개편안이 적용이 된다 하면은 네. 오히려 더 나눠주려고 하겠는데요. 더 나눠주려고 하실 거고 분쟁도 심해질 수도 있죠. 아 분쟁이요? 네.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세금 부담에 대해서 어차피 본인들이 받는 재산의 기준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네. 뭐 누구한테 더 많이 간다고 해서 세금이 유리할 게 없으니까 아, 많이 받아가면 많이 받아갈수록 유리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공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네. 우리가 이제 현행세법하고 개정이 됐을 때 기준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미성년자라면 어차피 지금 14세인 자녀 첫째와 9세인 자녀 둘째가 있다. 근데 이 자녀 2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만 19세가 될 때까지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1,000만 원씩 연당 1,000만 원씩 만들어도 일괄 공제 5억 원엔 미달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행세법대로 가면 공제 금액은 5억 원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개정이 됐다라고 하면 일단은 각자 기준으로 자녀 첫째와 둘째가 5억 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 건 네. 당연한 거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게 10억 원의 공제가 될 때까지는 넘지 않을 때까지는 추가적인 인적 공제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인적 공제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19세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간 동안에는 추가적으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제를 연당 계산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괄 공제인 5억 원을 적용을 했는데 아직은 미성년자다 보니까 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간 첫째는 5년. 그러면 1,000만 원씩 5년이니까 5천만 원의 추가 공제가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필요하니까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들어가서 네. 앞에는 5억 5천만 원이 될 거고 이제 둘째는 6억 원이 되니까 전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1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왜 나왔냐고 하면 네. 우리가 상속세 면세점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아가든 받아가지 않든 5억 원은 일단 공제를 해주고 네. 일괄 공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용을 해주다 보니 10억 원까지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죠. 네. 이걸 이제 상속세 면세점이라고 하는데 이 상속세 체계가 개편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상속세 면세점이 금액이 달라지는 거는 오히려 납세자들에게는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10억 원의 공제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공제를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10억 원, 그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취지는 혜택을 조금 더 주자라는 거니까요. 네,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조금 더 주고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좀 더 줄여주자라는 합리적으로 거니까.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자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사례를 미성년자 자녀 2인이 상속받는 경우 특별히 요거를 앞에 들어주신 거는 이번에 이게 좀 핵심이기 때문인 거죠. 과거와 비교했을 그렇죠.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억 원의 일괄 공제 외에 별도로 뭐 미성년자 공제를 추가적으로 공제를 적용해주거나 그렇지는 않고 없었는데. 양자 택일의 구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공제가 더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들어가고 네. 일괄 공제에 해당하는 그 기본 공제 5억 원도 네. 각자 상속인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뭔가 좀 혜택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아, 훨씬 그게 대비가 네.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라서 이 사례를 보여주셨군요. 네. 네. 뭐 그리고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있는 네, 사례이기도 하고요. 하고. 네. 그러면 저희 배우자 네. 넣고 또 한번 볼게요. 배우자로 가면 이제 내용이 조금씩은 어려워지긴 하는데 현행 기준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억 원에 대해서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로 받아가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게끔 만들어주고 있죠. 네. 대신 너무나 많은 재산이 이전되는 걸 좀 방지하고자 30억까지만 인정을 해주는데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도를 하나 더 만들어서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받아가는 척 해놓고 세금을 적게 낸 다음에 뒤로 자녀들한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더 방지하고자 한도를 하나 더 만들어서 법정 상속분이라고 해요. 실제로 법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정해져 있는 비율. 네. 그래서 상속인들 자녀들은 똑같이 1대 1대 1이고요. 뭐 장남이든 차남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1대 1대 네. 1이고 배우자는 1.5배를 받아서 이 법정 상속 지분을 가지고 가는데 이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한 한도까지만 걸리게끔 만들어 놨죠. 그럼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고 네. 배우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대략적으로 한 20억 정도 이상이 되면 법정 상속 한도분에 다 걸리기 때문에 네. 다 받아가도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개정이 되면 일단은 취지 자체가 배우자가 실제로 받아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취지고요. 한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30억 원까지는 그래도 한도를 만들어 놓을 거고 법정 상속분까지는 그래도 한도를 또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포인트로 잡을 거는 네. 10억 원까지는 네.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나왔어요. 네. 기존에는 전체 재산을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우자가 실제로 받아간 금액이 10억 원인데 네. 법정 상속 지분으로 한도를 계산했을 때는 예를 들어 7억밖에 안 나왔다. 그럼 배우자 공제는 7억밖에 못 받고 3억 원은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대로 상속세를 납부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그래도 아까와 똑같이 말씀드렸던 취지처럼 10억 원까지는 세금 부담을 없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실제 받아가는 10억 원까지는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걸로 해서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밑에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네. 배우자가 있고 자녀 3명이 있는 가정이고요. 상속재산을 18억 원으로 기준으로 한번 놓고 봐볼게요. 네. 그러면 법정 상속분 기준으로는 자녀 한 명당은 각자 1대 1대 1이기 때문에 네. 4억 원씩이 법정 지분이고요. 네. 배우자 같은 경우는 1.5배니까 6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딱 18억 원. 네, 18억 원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 이제 이 법정 지분을 놓고 실제로 배우자가 받아간 금액은 9억 원이고요. 네. 자녀들 3명은 3억, 3억, 3억씩 해서 18억 원을 나눠 가졌다.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네. 뭐 배우자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갔다. 라고 하면 현행 기준으로는 법정 상속 지분인 6억 원의 공제 한도에 딱 걸려버리기 때문에 9억 원을 가져갔다라고 하더라도 네. 3억 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아. 6억 원까지만 받고 네. 그리고 자녀 3명에 대해서는 일괄 공제 5억 원이 딱 적용이 되니까 네. 실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억 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재산 18억 원 중에서 이제 7억 원, 11억 원을 뺀 나머지 7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담을 해야 된다. 아, 7억 라고 원에 보셔야 대해서는. 그쵸. 네. 근데 만약에 개정이 돼서 이 네. 현행대로 개정이 됐다라고 하면 배우자 공제 금액이 9억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죠. 왜 그러냐면 배우자가 실제로 받아간 건 9억 원인데 네. 실제로 받아간 9억 원이 1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됐고요. 법정 상속분인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 이하의 금액에까지는 공제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9억 원에 대한 공제를 100%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10억 원 이하니까. 네. 그리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받아간 금액이 3억 원씩 받아갔는데 기본 공제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당 5억 원이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18억 원을 전체 배분을 했을 때 네.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럼 7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있었던 현행, 네. 그다음에 개정이 되면은 아예 그냥 상속세라는 거는 없어. 없는 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배우자가 실제로 받아가는 금액에 대한 비율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이렇게 같습니다. 되면 사실은 배우자도 좋고 자녀들도 좋네요. 네, 세금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굉장히 좋고 네. 자녀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고 왜 부모님, 우스갯소리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나중에 그 배우자분이 또 이제 자녀들한테 그렇죠. 2차적으로 다시 2차적으로 받아갈 때는 또 각자 기준으로 공제를 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세금 부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덜 할 수 있겠죠. 네. 사례 하나 더 준비해 주셨어요. 배우자와 자녀 1인 가구. 이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랑 자녀 한 명이 있는데 네. 상속재산은 10억 원밖에 안 되는 구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배우자가 이번엔 적게 받아가요. 3억 원까지만 받아가고 자녀가 7억 원을 받아간다라고 하면 네. 배우자 공제는 현행 기준으로 가면 3억 원만 받아가더라도 5억 원 최소 금액은 일단은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네. 자녀는 7억 원을 받아간다 하더라도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전체 기준으로는 10억 원 공제를 받아서 10억까지는 세금 부담이 없는 면세점에 딱 걸리게 되죠. 네. 그래서 현행 기준으로도 세금이 없는데 지금 개정된 것처럼 만약에 배우자가 실제로 받아간 것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라고 네. 하면 배우자 공제는 3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년인 자녀인 경우에는 5억 원에 해당하는 공제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5억 원에 대한 공제만 적용받으면 자녀는 나머지 7억 원에서 5억 원을 뺀 2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네. 오히려 현행 구조에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네. 바뀐 규정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구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자, 현행 구조에서는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 3억 원은 5억 원 안에 들어가요. 자녀는 7억 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일괄 공제 5억 원을 하면은 네. 그냥 딱 느꼈을 때는 2억 원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닌 이유는 그게 아닌 이유는 현행 구조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맞네요. 네. 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여기 재산에서 5억 원을 공제해주고 네. 자녀가 있으니까 일괄 공제로 또 5억 원을 공제를 해주니 그래서 총액이 10억 원에 대해서는 네. 면세점에 도달하니까 네, 세금을 안 그렇죠. 내도 되고. 근데 그렇죠. 바뀌는 개정하면은 거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니까 네. 실제 얼마를 가져가냐에 따라 각자 공제를 네, 네. 적용을 해주는데 네. 배우자가 3억밖에 안 가져가면 배우자한테는 실제 받아간 3억 원에 대해서 공제를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세금이 없지만 자녀는 5억 원 일괄 공제만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없다 보니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취득한 7억 원에 대한 2억 원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네네.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행 구조에서는 안 내도 되는 걸 바뀐 구조에서 내야 되면 그렇네요. 오히려 역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 보니 네. 현행 구조만큼의 취지는 좀 그대로 가져가자라는 네. 취지에서 만약에 미달한 금액이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미달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공제를 더 해주겠다라는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네. 최저 공제 금액을 일단은 10억 원까지로 늘려주는 걸로 가기 때문에 미달액인 2억 원까지는 자녀한테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줘서 전체 재산에 대한 10억 원 면세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인적 공제 합계액이 8억 원, 네. 배우자 공제 3억 원에 기본 공제 5억 원에서 8억 원인데 이게 어쨌든 10억 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달액 2억 원, 네. 이 부분을 자녀에게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 네. 네. 그래서 10억 원은 공제가 되는 거예요. 면세점은 유지가 된다. 네. 라는 게 면세점을 골자인 유지하고자 거죠. 하는. 네. 만약에 이게 사례가 바뀌어지면은 네. 그래도 여전히 개정 이후가 세부담은 줄어든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고 있는. 망자의 입장 기준으로 보던 아니면 상속인의 기준으로 보던 어쨌든 세금은 국가에서 조금 더 줄여주는 방향으로 간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편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면세점이라는 그 10억 원 배우자가 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10억 원만큼은 바뀐 개편 안에서도 달라지지 않게끔은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주겠다라는 거를 굳이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지만 네. 예를 들어 전체 기준 금액으로 10억 원이 미달했다 지금처럼 10억 원의 재산인데 8억 원까지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적으로 2억 원을 더 공제를 해줘서 세금 부담을 만들지 않게 하겠다라는 네. 취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지 않는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은 이번 상속을 발생했을 때 재산을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 올라간 세금 부담을 누가 하냐? 상속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불합리한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증여를 하고 네. 실제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 재산의 분배가 더 이상 없다라고 네. 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증여세로 다 종결하고 상속 재산에는 합산시키지 않겠다. 아. 이게 유산 취득세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